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바로 내일 11번째 막을 엽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화려한 스타들과 화제 영화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스타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필름 2.0 한승희 기자와 함께 이 부산국제영화제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승희 기자 역시 부산에 가시겠죠? 네, 오늘 밤 8시에 떠납니다. 아, 너무 부러워요. 아니,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번 해에는 네. 너무 취재할 거리가 많아서 무척 바빠서 영화를 많이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기자님이 바쁘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취재할 거리가 많고 좀 영화제 이모저모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일 텐데 예. 어때요? 이번 영화제 특별히 준비된 게 있나요? 특별히 준비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일단 개막식서부터 취재 경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소식 많이 들으셨겠지만 국민 배우 안성기 씨와 국민 여동생 문근영 씨가 나란히 사이를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개막식에 참여하는 스타들도 면면이 되게 화려하고요. 그래서 열 하루 동안 정말 기자들에게는 행복하지만 또 굉장히 바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배우들이 오는지 이 밖에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제 영화제 측에서 보내온 보도자료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름난 배우만 한 1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와. 이들이 모두 레드카펫을 받는 그 쇼를 다 진행을 하려면 한 30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면 우선 개막작 가을로의 주인공이죠. 유지태 씨, 네. 김지수 씨, 엄지원 씨. 그리고 그 영화제 기간 동안 중천이라는 판타지 로맨스가 있습니다. 정우성 씨 나오는 그렇죠. 영화죠? 정우성 씨와 김태희 씨가 참가하고요. 네. 그리고 수혜, 김주혁, 박중훈, 김래원, 이준기, 엄정화 그리고 다니엘 헤니까지. 와, 네, 제가 좋아하는 강하게 다니엘 헤니 씨까지. 힘든 그런 한국 배우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올해는 아시아 영화인상이라고 해서요. 매년 아시아 영화에 기여한 영화인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부산영화제가. 또 올해는 홍콩 스타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바로 유덕화 씨가. 와, 유덕화 씨도 오세요? 유덕화 씨가 배우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아시아 영화 제작을 많이 하는 제작자입니다. 네. 그래서 유덕화 씨가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오이 유라고 재작년인가요? 하나 앨리스라는 일본 영화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서 깜찍한 스타. 네. 됐죠. 아오이 유 참여하고요.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3에서 동양적인 이렇게 고음이라고 해야 저 되나?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늘씬한 배우 있죠. 예. 매기 큐도 부산에 옵니다. 와, 정말 이 레드카펫을 받는 스타일들의 면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해서 혹시 기자님 바쁘시면 저라도 대신 가서 취재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보고 싶네요. 네. 오세요. 근데 국제영화제라고 하면요. 우선 이렇게 레드카펫을 받는 그 스타들, 화려한 스타들, 배우에게 관심 많이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감독, 영화 감독이 배우만큼이나 스타가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 영화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감독들이 오고 어떤 감독들이 이제 신작으로 또 관객들을 만날까. 이게 또 영화 예매하시는 분들, 영화제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핸드 프린팅 아시죠? 예. 탁 해서 예. 부산 그 피부광장, 남포동에 있는 피부광장에 오래오래 영원토록 남을 그 핸드프린팅의 주인공이 예전에 한 10몇 년 전이긴 한데요. 엠마 부부의 사랑이라는 네. 영화로 그때 당시에 많이 기억됐던 헝가리의 거장 이스트만 자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이라는 영화, 그 영화도 그 비슷한 즈음 90년대 초반에 그 개봉을 해서 인기 많이 모았었는데요. 파트리스 르콩트라는 프랑스 감독도 한국에 오는데요. 올해는 한불 수교가 120주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 영화인들이 되게 많이 오고요. 네. 부산국제영화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시아권 감독들에게는 거의 출석률들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다들 많이 그만큼 와요. 좋은 영화제로 성장했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 무슨 감독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늘 있었던 일이고 네. 유럽권은 조금 그렇게 아주 지명도 있는 감독들이 않았던 편이긴 한데 네. 올해는 유럽 쪽, 미주 쪽에서도 감독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인 거장들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화제에 가면 영화인을 만날 수 있는 기쁨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니 해도 영화제 하면 영화를 또 직접 볼 수 있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봐야죠. 부산영화제를 와서 영화는 안 보고 회만 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하시면 실수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영화를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매년 그 매진되는 시간이 맞아요. 단축되고 있잖아요. 개막작 가을로 같은 경우 2분여 만에 매진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진인데 가봤자 영화표도 없고 나중에 개봉할 텐데 이러면서
부산에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영화가 다 매진된 건 아니고요. 운 좋게 또 표를 구할 수도 있으니까 부산행을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볼만한 영화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볼만한 영화를 소개해드리면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미 다 매진이라고 나와서 저를 나무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63개국 245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 중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대 최대인 68편이라고 합니다. 와. 개막작은 아까 소개해드린 가을로, 그리고 폐막작은 중국 링하오 감독의 크레이지 스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한국 영화 가을로부터 살펴볼 텐데 어떤 영화인가요? 가을로는 아직 아무도 못 봤는데요. 예. 예, 바로 내일 그 개막식에서 바로 공개가 되겠죠. 최초로, 예. 그렇죠. 영화는 삼풍백화점 사고로 이제 그 약혼녀를 잃은 유지태 씨가 네. 그 약혼녀가 남긴 하나의 뭐 일기장을 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유지태 씨가 가는 어떤 곳마다 그 김지수 씨의 이제 흔적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거기마다 이제 엄지원 씨가 계속 이렇게 마주치게 돼요. 네. 그것도 이제 전국에서 계속 마주치게 되니까 과연 엄지원 씨와 김지수 씨는 또 어떤 관계였을까 약간 미스테리하게 푸는 영화인데요.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1995년에 발생했던 사건이죠. 예, 삼풍 참사, 되게 그 슬픈 얘기를 또 멜로드라마와 약간의 그런 미스테리한 그런 걸로 풀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내일 개막식에서 볼 텐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가을로 제목도 그렇고 참 스토리도 그렇고 가을하고 참 잘 어울린 영화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산국제영화제 이 올해가 월드 프리미어가 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 일단 월드 프리미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개봉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제를 통해서 이제 선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월드 프리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식적인 첫 선을 보이는 게 처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작국을 제외해서 해외에서 처음 선보이는 거는 또 반면에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뭐 자세하게 알기는 좀 금방 이해가 되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월드 프리미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영화제의 권위가 성장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영화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보인 그렇죠. 영화들이 많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칸 영화제, 프랑스 네. 칸 영화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대부분의 많은 영화들이 월드 프리미어 내지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입니다. 월드 프리미어의 비중이 크죠. 이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는 것이 이 영화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부산의 권위와 그런 거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68편이면은 꽤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들으신 분들 이제 부산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네. 워낙에 매진이 많이 돼서 좀 상심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가서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현매가 있으니까요. 현매 구하실 수 있고요. 티켓 나눔터라고요. 환불을 하거나 취소하는 티켓들, 그리고 운이 교환하는 좋게. 티켓들, 그것을 상영장 앞에 가면은 이렇게 보드를 만들어 놓고 관객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물물장터처럼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매는 한 발 늦으셨지만 극장 상영관에 가시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예매는 늦었어도 상영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뭐 누구 아는 사람 만났다고 해서 길게 인사하다 보면은 상영 시간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국제영화제는 보통 영화관하고는 달리 뭐 이렇게 예고편이라든지 광고 영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제 트레일러라고 하는 짧은 영화제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영화가 시작한 후에 얼마 있으면은 자원활동가들이 절대 그 관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네. 출입을 금하기 때문에 예매는 늦으셨지만 상영관은 늦지 않으셔야 좋은 영화 관람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상영 시간을 꼭 지키셔서 영화의 앞부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밖에도 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서울도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부산은 더욱더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맞아요. 많이 크고요. 예. 부산 영화제 올해는 midnight 섹션이 생겼어요. 심야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야외 상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리턱 파카를 입으셔도 정말 후회 안 하실 정도로 야외 상영관은
바람이 쌩쌩 불고 많이 맞아요. 춥습니다. 바다잖아요. 네. 바닷바람 좀 춥죠. 특히 10월에 오리털 파카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한번 그 추위를 그 칼바람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두꺼운 담요 내지는 파카를 갖고 오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교차에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또 올해 나 몇 편 봤다 그러는 것 때문에 하루에 뭐 6편, 7편씩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과 뭐 때마다 식사를 거르고 하시기 때문에 막상 영화를 보시면서는 주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영화도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케줄 관리 잘 하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그 영화제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노하우니까요. 한승희 기자의 노하우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뉴스 브리핑은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특히 올해는 국내 탑스타들이 대거 부산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또 이들을 보는 재미 또한 쏠쏠할 것 같습니다. 자, 스타뉴스는 잠시 광고 보고 2부에 다시 시작하고요. 한승희 기자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